단 한 번의 아침 사이에 콘카카프 챔피언스컵의 권력 지형은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완전히 붕괴됐다. 탈락한 것은 약팀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멸이라 여겨졌던 팀들이 충격적인 방식으로 무너지며 전 세계 축구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더 이상 이 대회를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됐다. 우승 후보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중심에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미친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충격은 MLS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세계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리오넬 메시, 인터 마이애미를 정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받던 그가 가장 쓰라린 방식으로 무너졌다. 대패도 아니었고 완전히 압도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천천히 차갑고 잔혹하게 무너지는 패배였다. 단 한 골, 그리고 한순간의 집중력 붕괴. 그걸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우승의 꿈에서 끝없는 추락까지 모든 것은 숨막히는 90분 안에 벌어졌다. 메시가 그라운드 위에 멍하니 서 있는 순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상징적인 붕괴였다. 하지만 악몽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불과 몇 시간 뒤 더 잔혹한 두 번째 충격이 대회를 강타했다. 지난 시즌 레프크를 탈락시켰던 밴쿠버 화이트캡스 역시 무참히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완전한 붕괴였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저항에서 완전한 포기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레프크의 악몽이었던 팀이 이제는 챔피언스컵의 희생양이 되었다. 관중석은 폭발했지만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비판은 칼날처럼 팀과 감독, 선수들에게 쏟아졌다. 팬들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소리쳤고 비난했고 팀 전체의 개편을 요구했다. 정상에 있던 팀이 단 두 경기 만에 친 흙탕으로 추락했다. 신뢰도, 희망도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그리고 혼란이 가라앉자 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개별적인 충격이 아니었다. 진짜 도미노 현상이었다. MLS 챔피언이 사라졌다. MLS 준우승 팀도 사라졌다. 리가 MX의 강팀들 역시 탈락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강팀들이 지배하던 대회가 이제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전장이 되었다. 더 이상 절대 강자는 없다. 안전지대도 없다. 남은 것은 혼란과 기회뿐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요란하지도 않았다. 과시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우 위협적이었다. 손흥민과 레프크는 충격의 중심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지진을 만든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전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점이었다. 강팀들이 서로 무너지는 동안 레프크는 흔들리지 않았다. 우승 후보들이 쓰러질 때도 그들은 계속 나아갔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돌아보며 모두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만약 가장 강한 경쟁자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레프크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길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다. 역사적인 기회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커리어를 바꿀 문 앞에 서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손흥민은 이 문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이 충격은 단 한 번의 붕괴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퍼져나가며 산산이 부서졌고 통제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북중미 축구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며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조차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다. 리오넬 메시의 후광 속에 축구의 중심이라 불리던 인터 마이애미가 무너졌다. MLS 준우승팀이자 레프크를 무너뜨렸던 밴쿠버 화이트캡스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사라졌다. MLS 최고의 두 팀, 가장 큰 희망이었던 두 팀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반대편에서는 멕시코 축구의 자존심인 리가 MX가 기초가 무너진 건물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챔피언 톨루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우승팀 티그레스는 탈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무력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지역 전체를 긴장시켰던 팀들이 이제는 폭풍 속에 연약한 희생양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충격도 단순한 이변도 아니다. 이것은 두 리그가 동시에 통제력을 잃은 시스템 붕괴이며 거대한 권력 공백과 혼란을 남겼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리오넬 메시의 이야기는 가장 차가운 비극으로 드러났다. 인터 마이애미는 압도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방식으로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붕괴됐다. 원정 0-0 무승부는 안정적인 선택이자 계산된 전략처럼 보였다. 그리고 2차전에서 메시가 선제골을 넣으며 어둠을 가르는 비처럼 팀을 8강 문턱까지 끌어올렸다. 모든 것이 손에 닿을 듯했다. 하지만 축구는 인간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단 한 번의 집중력 붕괴와 수비 실수로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1-1 동점골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그것은 냉혹하고 정확하게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일격이었다. 극적인 역전도 치열한 추격도 없이 원정 다득점 규칙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다. 우승 후보 1순위였던 인터 마이애미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점이다. 패배가 아니라 그 패배의 방식이다.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결승선 앞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손에 닿았던 우승의 꿈이 조용히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메시가 공허한 눈빛으로 서 있는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축구에서는 단 1초로도 하나의 제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터 마이애미의 붕괴가 차가운 일격이었다면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비극은 수백만 명 앞에서 터져버린 느린 폭발과 같았다. 1차전 홈에서 0-3 패배는 치명적이었지만 충격적인 것은 스코어가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방식이었다. 한때 강인함의 상징이었고 레프트를 여러 번 괴롭혔던 팀이 자신의 홈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2차전에서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반격에 나섰다. 이른 선제골이 터지며 희망이 살아났고 역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의 착각에 불과했다. 밴쿠버가 라인을 올리고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뒷공간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이어진 두 골은 경기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렸다. 합계 1-5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진짜 폭풍이 시작됐다. 관중석은 응원의 장소가 아니라 분노의 법정으로 변했다. 팬들은 등을 돌렸고 비난은 쏟아졌다. 그들은 전술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의심했다. 감독은 분노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선택이 가차없이 비판받았으며 이 경기는 최악의 경기로 낙인 찍혔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은 믿음의 붕괴였다. 밴쿠버는 탈락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까지 잃었다. 하지만 축구는 잔혹하다. 한 팀이 무너지면 다른 팀이 올라온다. 혼란 속에서 레프크는 조용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전진한 팀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승리가 필요 없었고 그들의 안정감 자체가 위협이었다. 레프크는 1라운드에서 7-1 대승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16강 1차전에서 비겼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기다린 뒤 2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두었다.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아니다. 가장 화려한 장면을 만든 팀도 아니다. 하지만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팀이다. 그것이 현재 레프크의 정체성이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대회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안정성을 유지했다. 8강 명단에서 레프크의 존재는 놀라움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조용하지만 냉정할 만큼 효율적인 팀이다. 과시하지 않지만 무서운 집중력을 가진 팀이다. 그리고 혼란한 축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조용한 팀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붕괴의 여파가 서서히 가라앉자 혼란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손흥민과 레프크 앞에 열린 황금의 문이다. 그들을 위협하던 장애물들은 사라졌지만 앞으로의 길이 완전히 쉬워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관문에는 여전히 모든 팀이 경계하는 크루스 아술이 있기 때문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팀으로 레프크의 꿈을 가로막는 마지막 벽이다. 그러나 이 상황의 역설이 오히려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거대한 팀들이 무너진 지금 크루스 아술은 마지막 남은 전통 강자의 상징이다. 만약 레프크가 이를 넘는다면 이후의 길은 사실상 꽃길이 될 것이다. 인터 마이애미도 밴쿠버도 더 이상 없다. 과거의 위협은 사라졌다. 전력, 경기력, 안정성 면에서 레프크는 남은 팀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크루스 아술만 넘으면 레프크는 사실상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트로피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에 있다. 우승 시 레프크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그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이다. 그는 월드컵도 경험했고 유럽 무대에서도 정상급 활약을 했지만 클럽 월드컵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북중미에서의 우승은 팀의 승리를 넘어 개인의 커리어를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축구에서 역사는 항상 가장 강한 팀의 것이 아니다. 때로는 기회를 잡는 팀의 것이 된다. 거대한 팀들이 무너진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올라설 수 있는가이다. 지금 모든 시선은 한 선수에게 향하고 있다. 메시가 아니다. 과거의 스타들도 아니다. 바로 손흥민이다. 혼란 속에서 역사는 항상 새로운 주인공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손흥민일지도 모른다.